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게 된 50대 엄마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든 며느리를 생각하면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단단히 제게 꼬리를 잡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기만 했던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따로 분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며느라기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많이 불편하다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제 신혼인데 직장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야 출퇴근도 편하고 적응도 하지. 어차피 나중에 따로 살게 될 텐데 미리부터 훈련도 할 겸. 네 아빠나 나나 딱히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불편할 건 없다만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해라. 대신 종종 찾아가서 먹을 거 챙겨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집사람 요리 솜씨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 걔가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잘해. 집사람 원래 요령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가르치면 금방 익히고 그랬다더라고. 저번에 나랑 같이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었는데 금방 익히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엄마한테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이니? 하여튼 분가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너 보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큰일이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종종 찾아오면 되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러겠어.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와서 엄마 내키면 쉬고 가도 되고. 들릴 일 있으면 용건만 후딱 해결하고 나오마. 그리고 네 아빠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나도 그렇고. 에이, 엄마. 이제 신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단출하게 올린 상황이잖니. 애라도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안 묶여 있으면 애로라도 묶여야지 않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때 맞춰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첫인상도 싹싹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예절이 바르던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전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얘야, 너희 먹으라고 장조림 맛있게 잔뜩 해놨는데 가져다 줄까? 소고기도 듬뿍 넣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어쩌죠,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이미 장조림을 잔뜩 해주셔서요. 이미 해준 것도 다 못 먹고 썩히는 중이라 받기가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건 뭐니? 어차피 하는 김에 손 크게 한 건데 다른 집 주고 나도 다른 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 뭐 필요한 건 따로 없고? 어머님이 늘 챙겨주신 덕분에 부족한 게 없네요. 다만 걱정인 게 그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통 말라가고 있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니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도 물어보니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면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진용이가 회사 일로 고민인 줄은 전혀 몰랐구나. 들어가고 싶던 회사라서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원래 회사든 집이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이가 적응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너처럼 걱정해주는 이쁜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진용이 문제 편하게 얘기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히 얘기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 보되 힘에 부친다 싶은 건 전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집안 역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했었던 형편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없는 형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나러 인근에 방문했다가 명품 가방을 걸치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까지 모두 며느리가 틀림없었죠. 예, 내가 오늘은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너 누구 차에서 내리던데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길래. 내가 당장에는 말을 못 걸었었다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길래 묻는다. 어머님 저 영주차에서 내릴 때 보셨구나. 영주? 그게 누구니?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데 집이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노는데 저한테 선물로 명품 가방을 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받으라고 어울릴 것 같다고 하도 성화여서요. 그렇구나. 나는 또 하도 착용한 폼이 자연스러워서 네가 산 건 줄 착각했지 뭐니. 무슨 소리라세요, 어머님. 저는 입맛도 취향도 싸구려라서 이런 명품 같은 거 부담스럽기만 해요. 생일도 아니고 제가 환불할까봐 친구가 보증서 맞는다고만 안 했어도 바로 환불해버릴 수 있었는데 못 그래서 아쉽네요. 얘 선물인 걸 또 뭘 환불까지 하고 그러니. 어차피 그런 좋은 가방 같은 것들도 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더구나. 그러니까 괜히 남 준다거나 환불할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쓰고 다니거라.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기나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봤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님께도 이쁜 가방 사드려야 할 텐데. 얘 말만으로도 고맙다. 당시에 며느리를 차 태워준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생일도 아닌 날 며느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고 차량 역시도 여자가 몰기보다는 남자가 몰 법한 크기와 색깔이었었죠. 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아들, 엄마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걸러들어라.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더구나. 걔 말로는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고 하고 차는 친구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요즘 그거 신경이 쓰여서 악몽도 꾸고 그래. 엄마 최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다 싶더니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걸 또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희 둘 사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걔가 말했지만 불화가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상상이 다 든다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뭐 며느리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맞고 가방도 고마워서 선물 받은 거 맞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뭐, 나야 늘 스트레스 받는 게 회사 일이지. 원래 세상 살다 보면 다들 치이면서 살잖아.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알겠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쁜 마누라 있겠다.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겠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지. 나는 말이야. 네가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긴 한데 말이다. 그래도 네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힘들다고 한 번을 말 안 해서 많이 걱정이야. 군대 가서 고참이 괴롭힌 것도 너 전역하고서야 알았고. 지금도 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며느리 통해서나 들었으니 이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싶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도리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에게는 정말로 별다른 걱정이 없는 건가 생각할 때였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즈음 제게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다달이 보내던 용돈 좀 당분간만 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줘. 네가 호의로 주는 거니 용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지내서 많이 걱정되는구나.
원래 내가 식단 같은 거 따로 챙기고 안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챙기기도 하고 알아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안 그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아들 고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 털어놓아도 괜찮다니까? 만약에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왜 이혼하는지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 뜻이니 따라주고 싶지. 그런데 그 이유 정도는 엄마로서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아빠도 궁금해할 테고. 왜?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 싸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네가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그게 또 달리 보이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혼자 끙끙 싸매지만 말고 엄마한테 꼭 말을 하고, 알겠지? 사실은 나 집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처리해서 미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정리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 조만간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응? 집사람은 집에서 나갔으니까 엄마가 와도 되고. 그래, 엄마랑 아빠는 늘 네 편이니까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반듯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호소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해오는 트럭에 박아 즉사했다는 아들.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순간부터 졸도하려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간신히 힘을 써서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에게 일을 알렸지만 무얼 하는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우리 애가 죽은 마당인데 이건 왜 자리도 자리하지 않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둘이 이혼한 마당에 장례식 꼭 참여할 의리야 없겠지. 그보다 당신 진용이한테 들은 얘기 좀 자세히 해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얘기는 나도 자세하게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진용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저 못 들었네. 진용이 그렇게 간 거에 만약 며느리 고년이수 쓴 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해봐. 내가 고년 그거 꼭 감옥에 쳐넣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아직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미리부터 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조만간 진용이 짐 가지러 집에 들를 건데 당신도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외롭게 죽어갔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눈물이 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부모님 주책이다. 안 그러면서 편하게 보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들의 짐 가운데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곳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과소비로 아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자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고 변호사한테 가니 충분히 형사 문제로까지 취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이 죽었다면서요? 장례식 때는 연락이 닿지도 않더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 아들 죽을 때 너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저 이혼 당했고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까요? 됐고 당장 그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이가 저한테 집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 한번 들어와 보거라. 반응이 영 이상하시네요. 저는 딱히 얼굴 뵙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만 하자고요. 그래, 너 아주 말 잘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결혼 초부터 바람나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돈으로 핍박해대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다 알고 있다. 대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냐고요. 그동안 앞에선 착한 척 굴면서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도 잘 알고 있어. 변호사 도움 받아 핸드폰의 대화 내용 복원하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종용하면서 피곤하다는데도 데리러 오라고 부려먹고 그랬다며.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애한테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협박하는 네 말까지 다 담겨 있다. 이래놓고 아들이 고생해 산 집을 달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넌? 그럼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이제까지 과소비로 아들한테 뜯어냈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만은 곱게 못 넘어간다. 우리한테도 막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협박했었으니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너 조만간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어머님, 그게 감옥까지 갈 일이 되나요? 못난 남편 만나서 억울한 제 입장도 고려하셔야죠. 그리고 결국 저랑 결혼한 것도 그의 선택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온 것도 그 사람이고, 교통사고도 본인 실수잖아요. 그래, 아주 네가 말 잘했구나. 그럼 네가 저지른 일들도 네가 선택한 거니 똑같이 책임지려무나. 아줌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집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본색을 드러낸 전 며느리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착취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집까지 요구한 미친 인간을 용서해줄 이유는 없죠. 곧 있을 재판의 결과가 부디 정의롭게 결말을 맞이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직업은 간호사고요. 얼마 전 저에게 생긴 엄청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의 자산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보유한 코인이 엄청난 수익을 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제 남편은 제가 그 코인을 처음 샀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금 이상한 요구를 하더군요. 영지야, 이제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니?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라. 네? 엄마요? 왜 싫으니? 싫은 건 아니고요. 저도 엄마가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서요. 이대로 어머님이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단다. 나는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잖니. 그래서 항상 외로웠단다. 그래서 며느리인 널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어. 요즘 영진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내 배로 낳았어도 이만큼 이쁠 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댁 어머님 아니고 엄마. 자, 엄마라고 불러봐. 엄마요? 정말 어려운데요. 좀 내키지가 않아요. 그래. 하지만 천천히 적응되겠지. 우리 사랑하는 딸 영지야. 내가 널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 알지? 네네. 그럼 우리 오늘부터 엄마랑 딸이 된 기념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하자꾸나.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합니다. 요즘에는 시댁 부모님과 친부모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며느리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지 못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친부모처럼 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지야, 엄마 내일 동창회 가는데 말이야. 엄마, 입을 옷이 없네. 제가 저번에 백화점 가서 옷 사드렸잖아요. 그거 입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나도 우리 딸처럼 젊게 입고 싶어서 그래. 내가 쇼핑몰 주소랑 내 아이디 비번 보낼게.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옷 좀 결제해다오. 우리 딸 어머님, 저 이번 달에 마이너스예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이가 접촉사고를 내서요. 그거 제 돈으로 막느라 정말 허리가 휘고 있어요. 지금 제 옷은커녕 양말 한 켤레도 못 사고 있어요. 죄송해요. 너는 딸이 되어서 엄마가 거지같이 살면 만족하니? 엄마가 거지면 딸도 거지인 거야. 너는 엄마가 길바닥 거지처럼 살아도 좋아.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엄마라고 부르라니깐. 우리 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벽치는 거 엄마는 너무 슬퍼. 엄마랑 딸 사이에 그런 법은 없는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시기에 어머님이라니. 그렇게 슬픈 말은 하지 말아줘. 저 정말로 이번 달은 어려워서 그래요. 옷은 다음 달에 결제해 드릴게요. 내가 우리 동규한테 다 들었다. 우리 딸 아주 부자라면서 코인으로 대박났다며?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동규 씨한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요. 엄마랑 딸 사이에 비밀이 어딨니? 엄마는 우리 딸이랑 일심동체가 되고 싶단다. 우리 사이에 비밀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말이지, 너 친정엄마한테 매달 용돈 드리고 있다면서? 동규 씨가 그런 것까지 말했어요? 네. 저희 엄마 몸이 약하셔서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고 계세요. 저라도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동규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듣자 하니 다른 사람들 월급만큼 준다면서? 금액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저 키우시느라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딸이 된 도리로 이 정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내 딸이기도 하잖니. 나한테도 딸 된 도리를 다하는 게 어때? 저 어머님한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여행도 가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요. 그니까 그런 것도 계속하고 너희 친정엄마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는 거징.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말이지. 아, 혹시 저희 엄마한테 드리는 만큼 똑같이 용돈을 달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파트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이런 말씀 외람되지만 그래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정말로 저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세요. 너희 엄마는 좋겠다. 너 같은 졸부 딸내미 있어서. 딸 없는 사람은 아이의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원. 세상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나 그냥 옥상 가서 뛰어내릴 테니까 나 죽으면 내 시체나 찾으러 오렴. 갑자기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됐다. 나 없어도 신경도 안 쓸 천하에 매정한 것. 다시는 나 찾지 마. 혀 깨물고 죽어버릴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일단 어머님 계좌로 용돈 조금 보내드렸어요. 이걸로 입고 싶으신 옷 한 벌 사세요. 저 정말 어렵게 드리는 거예요. 땡큐. 사랑한다 우리 딸. 시어머니는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연금을 받으셔서 누구보다 여유롭고 풍족하신 분이었는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본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도 저에게 결제해달라고 하셨고 심지어는 냉장고가 비었다면서 수시로 먹거리를 배달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핸드폰 사용이 익숙치 않으시니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 저한테도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내가 코인으로 수익 본 거 얘기했어? 왜?
왜라니,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큰 돈 갖고 있다는 거 알면 다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너는 우리 엄마가 남이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잖아. 아닌데? 우리 엄만데? 그러니까 엄마는 엄만데 우리 부부끼리만 공유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내 재산 상황, 어머님한테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럼 나한테도 말하지 말았어야지. 내 귀에 들어온 이상 우리 엄마가 아는 건 당연한 거야. 자기, 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일심동체 한 몸이거든.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한 몸이야? 나랑 자기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전부 엄마한테 가서 말해도 돼? 기분 나쁘게 우리 일을 장모님한테 왜 일러 바쳐? 우리 가족은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엄마까지야. 자기 너무 이기적이야. 왜 나만 자기 가족에 포함되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나보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시는데 그거 정말 부담스러워. 엄마라고 말하면 혓바닥이 부러지냐? 그냥 엄마로 해드려. 우리 엄마가 자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잖아. 사람 성에 무시하는 거 안 좋은 버릇이야. 자기도 그럼 우리 엄마 아들 할래?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 나처럼 맨날 쇼핑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어? 내가 왜? 싫은데. 왜 사람이 역지사지가 안 돼? 내가 어머님 딸 노릇하느라 고생하는 거 고맙게 생각하기는 해? 너 지금 고생한다고 했냐? 너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 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두고 봐. 저는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의 행동과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신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저희 엄마의 병세는 날로 심각해져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지금은 장모님 앞으로 용돈 안 드리지? 그거 우리 엄마 앞으로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아니, 어차피 자기 지갑에서 다달이 나가는 돈이었잖아. 그니까 그거 장모님 안 줄 거면 우리 엄마 달라고. 누구한테 가나 똑같은 거잖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말해. 우리 엄마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는데 엄마한테 가는 용돈 얘기를 논할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해? 엄마가 오늘 자기한테 꼭 물어보라고 했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화를 내냐?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도 저희 엄마한테 가는 용돈을 탐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끼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전혀 필터링도 없이 저에게 전하는 남편 역시 제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단 엄마의 간병에만 집중하고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면 남편, 시모와도 절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자님, 큰일이에요. 아, 일단 어머님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어머님 상태는 요 며칠 안정적이에요. 다른 일로 연락드린 건데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신 거죠? 저희 엄마와 관련된 일은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 그거 말고 심각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인데요. 병원에 찾아가셨어요? 병문안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닌데요. 시어머니라니 더 미칠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오늘 저한테 찾아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돈 줄 테니까 김영진님 어머니한테 독극물을 주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 놀라서 벙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돈을 더 주겠다고. 얼마면 해주겠냐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뛰어요. 어떡하죠?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까 그 대화 혹시 녹취하셨어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그럴 겨를도 없었죠. 그럼 증거도 없는 거네요.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가 번호 남겼죠? 거기로 연락해서 시킨 대로 했다고 말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목적은 하나일 겁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들어가는 제 돈이 아까웠던 거죠. 저희 엄마만 돌아가시면 제 재산을 본인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시어머니는 얼마 안 가서 반응을 보이더군요. 내가
방금 요양병원 간호사한테 연락을 받았다.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운명하셨다고 하더구나. 정말요? 안사돈 돌아가셔 상심이 크겠구나. 그렇지만 어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겠지. 내가 딸처럼 보듬어 줄 테니 엄마처럼 대하거라. 이번 달부터 네 엄마한테 주던 용돈 입금하고. 진짜 걔 미친년이네. 뭐? 나 당신이 한 짓을 전부 다 알고 있어. 당신이 요양병원 간호사 시켜서 우리 엄마한테 독극물 주사하라고 했다며? 너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드리는 용돈이 탐난 거잖아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하려고 했던 짓, 요양병원 간호사한테 전부 다 들었어. 그 간호사한테 내가 일부러 시킨 거예요. 시킨 대로 독극물 주사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친함정에 걸려든 거라는 소리야. 뭐야? 그럼 니네 엄마가 아직 안 죽었다고? 아이씨, 니네 엄마는 왜 이렇게 명줄이 기니? 암 걸린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죽지를 않아? 이제 본성을 드러내시는군. 그래, 내가 시켰다. 어쩔래? 어차피 죽을 사람 편하게 죽게 해주는 게 뭐가 나빠? 유럽에서는 일부러 돈 주고 안락사도 한다는데 내가 공짜로 니네 엄마 안락사 시켜주려고 한 거야. 야, 이 미친 인간아. 우리 엄마만 없어지면 당신이 진짜 내 엄마라도 될 줄 알았어? 꿈 깨. 당신은 내 엄마 자격도 없을 뿐더러 아예 인간 실격이야. 남은 여생은 아주 비참하게 보내도록 기원할게.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본까지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남편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이 도라이야, 이혼해. 너네 모자는 완전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야. 자기야, 나 한 번만 봐주라. 일단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엄마가 다 계획한 거고 나는 따라간 것뿐이란 말이야. 나는 고소하지 말아주라. 응? 그걸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도 너네 엄마랑 똑같은 인간이야. 콩밥이나 처먹어라, 이 모자란 인간아. 저는 남편과 시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고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는 바로 이혼했고 아이는 제가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본인의 사치를 감당하지 못해 백화점에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긁어대며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엄마의 목숨을 빼앗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설령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 시모에게 용돈을 주거나 큰 돈을 쥐어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